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 해바라기에는 이름처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정비소에서 김민주는 늘 그랬듯이 자동차 엔진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민준아,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니? 정비소 앞을 지나가던 최 노인이 물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최 노인은 마을의 산증인이었고 민준의 아버지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네, 할아버지. 이 트랙터가 내일까지 고쳐야 하거든요. 김씨 아저씨네 농사일이 바쁘다고 하셔서요. 민준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참 성실하구나. 너의 아버지도 그랬었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최 노인의 말에 민준은 쓴 웃음을 지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일한 정비공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의 정비소를 이어받은 민주는 마을 사람들의 믿음직한 정비공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은 점점 고령화되었고 정비소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큰 농기계 회사가 인근 도시에 직영 서비스 센터를 열면서 더 어려워졌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 마을을 지키신 아버지처럼 저도 이곳을 지킬 거예요. 민준의 말에 최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쉬어가며 일해. 최 노인이 떠난 후 민주는 다시 트랙터 엔진에 집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민주는 의아해하며 정비소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도시에서나 볼 법한 고급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세련된 도시 옷차림이었고 긴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차가 갑자기 멈춰서.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민주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이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요? 민주는 정신을 차리며 물었다. 마을 입구에서 약 5km 떨어진 해바라기 밭 근처예요.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자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트럭으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서둘러 공구함을 챙기고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여자는 조수석에 앉았고 두 사람은 해바라기 밭으로 향했다. 이 마을은 처음이신가요? 민준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네. 아니요. 사실 오래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땐 너무 어렸어서 기억이 많이 나지 않네요. 여자의 대답에 민주는 더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0분 정도 달린 후 그들은 해바라기 밭 옆에 멈춰있는 SUV를 발견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차에서 내려 SUV를 확인했다. 보닛을 열고 몇 가지를 점검한 후 그는 다시 여자에게 다가갔다.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부품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근 도시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수리해 드릴게요.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근처에 호텔이나 모텔이 있나요? 민주는 머리를 긁적였다. 이 마을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모텔도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마을의 작은 민박집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최 노인 댁인데 깨끗하고 아늑해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여자의 짐을 트럭에 실었고 최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최 노인은 흔쾌히 승낙했고 두 사람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준이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박서연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 씨.
서연의 미소는 따뜻했고 민주는 어딘가 모르게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최노인의 집에 도착하자 최노인과 그의 아내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최노인의 아내가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민준아, 고마워. 내일 아침에 부품 구하러 가면 내가 함께 갈게. 요즘 허리가 아파서 도시 구경도 하고 싶고. 최노인이 말했다. 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민주는 최노인 부부와 서연에게 인사를 하고 정비소로 돌아갔다. 그날 밤 민주는 이상하게도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 작은 마을에 왔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최노인과 함께 인근 도시로 부품을 구하러 갔다. 부품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나 있었다. 최노인의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을 광장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 옆에 서 있는 카메라맨과 여러 대의 방송 장비였다. 뭐지? 민주는 혼란스러워하며 차에서 내렸다. 최노인의 아내가 그에게 달려왔다. 민준아,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그 아가씨가. 진정하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 아가씨가 바로 기적의 집수리 프로그램의 PD래. 우리 마을이 선정됐대. 민주는 깜짝 놀랐다. 기적의 집수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낙후된 농촌 마을을 찾아가 집을 수리해주고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서연이 민준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놀라셨죠? 사실 어제 일부러 차를 고장낸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우연히 고장났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네요. 민준 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어요.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럼 이 마을이 기적의 집수리 프로그램에 선정된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는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일이 생기면서 계획이 앞당겨졌죠. 그리고 민준 씨를 만난 것은 정말 운명 같아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의아했다. 저요? 사실 서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마을 이장이 다가왔다. 민준아, 대단하구나. 너의 추천 덕분에 우리 마을이 선정됐다는구나. 제 추천이요? 민준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래, 네가 3개월 전에 기적의 집수리 프로그램에 우리 마을을 추천했다고 박 PD가 말했어. 민준은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 3개월 전 그는 우연히 TV에서 기적의 집수리 프로그램의 다음 시즌 대상 마을 공모를 보고 신청서를 작성했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아, 맞아요. 제가 신청했었죠. 하지만 연락이 없어서. 죄송해요, 민준 씨. 선정 과정이 길어져서 연락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그 신청자인지 몰랐어요.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기적의 집수리 프로그램은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낙후된 집들이 수리되고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이었다. 여러분, 저희 기적의 집수리 팀은 2주 동안 이 마을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집을 수리하고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발표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민주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무심코 신청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어제 만난 서연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PD라니. 민준 씨, 잠시 시간 되세요?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소개가 끝나고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마을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다. 사실 민준 씨의 신청서를 보고 이 마을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요?
제가 쓴 신청서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민주는 쑥스러워하며 물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마을과 연결된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민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20년 전 제가 5살 때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을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때 저희를 구해준 분이 바로 이 마을 사람이셨죠. 그분 덕분에 저희 가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서연의 이야기에 민주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분이 민준 씨의 아버지셨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제 아버지요? 네, 김기철 씨, 맞죠? 민준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신청서에 적힌 마을 이름과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희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할 뻔했어요. 김기철 씨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희를 발견하고 구해주셨죠. 그분은 정말 영웅이셨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20년 전 찍힌 듯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준의 아버지와 어린 서연, 그리고 서연의 부모로 보이는 부부가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아버지네요. 민준은 사진을 받아들고 감회에 젖었다. 네, 그때 김기철 씨가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셨어요.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떠났죠. 그 후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민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이 마을을 선정하셨군요. 네, 개인적인 이유로 선정한 것은 아니에요. 마을의 상황과 민준 씨의 진심 어린 신서가 모두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맞았어요. 다만 이런 인연이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죠. 서연의 설명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 마을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민준 씨와 함께 이 마을을 변화시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김기철 씨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민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바라기 마을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기적의 집수리 팀은 마을 곳곳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민준은 자신의 기술을 살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낡은 집들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버려진 공간들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연과 민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가까워졌다. 서연은 민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민준은 서연의 열정과 창의력에 감탄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2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낡은 집들은 아름답게 수리되었고 마을 광장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민준의 정비소도 새롭게 단장되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촬영날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큰 잔치를 열었다. 그동안의 변화를 축하하고 기적의 집 수리 팀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다. 여러분, 2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기적의 집 수리 팀은 이제 떠나지만 해바라기 마을은 영원히 저희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서연의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특히 김민준 씨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준 씨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민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준 씨의 아버지 김기철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그분은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서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김기철의 선행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민준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내일이면 떠나시는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네,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떠나야 해요. 서연도 아쉬운 표정이었다. 이 2주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이 마을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민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혹시 서울에 올라오실 일 있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요? 글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을을 떠나기 어려워요. 민준의 대답에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서연 씨가 초대해 주신다면 한 번쯤 가볼 수도 있겠네요. 민준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다음 달에 있을 기적의 집수리 특별방송에 초대할게요. 민준 씨의 이야기와 이 마을의 변화를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때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적의 집수리 팀은 마을을 떠났다. 서연과 민준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한 달 후 민준은 서울로 향했다. 기적의 집수리 특별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였다. 방송국에 도착한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서연을 기다렸다. 민준 씨, 잘 오셨어요? 서연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네, 덕분에 잘 왔습니다. 많이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특별방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해바라기 마을의 변화와 민준의 이야기, 그리고 20년 전 김기철과 서연 가족의 인연까지 시청자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방송이 끝난 후 서연은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방송이 됐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서연 씨 덕분이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 알려졌으니까요. 민준도 잔을 들었다. 사실 민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농촌의 숨은 명인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농촌에서 자신의 기술로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민준 씨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와주셨으면 해요.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정비공일 뿐인데요. 민준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평범하지 않아요, 민준 씨. 당신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헌신과 사랑이 바로 우리가 찾는 이야기예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맙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촬영을 하려면 마을을 자주 비워야 할 텐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을에는 저밖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고 말했다. 그럼 촬영팀이 마을로 가면 어떨까요? 민준 씨의 일상을 마을에서 담는 거예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해볼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비췄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방송 PD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민준은 대학을 중퇴하고 정비공이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꿈은 자동차 디자이너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계획이 바뀌었어요. 민준의 말에 서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런데도 후회 없으세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보람차요. 제 방식대로 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주 해바라기 마을을 방문했다. 농촌의 숨은 명인들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위해서였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서연은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촬영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민준의 정비소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 해바라기 마을도 기적의 집수리와 농촌의 숨은 명인들 프로그램 덕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마지막 촬영날 서연은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민준 씨, 이것 좀 봐요.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울의 한 자동차 회사 로고가 보였다. 이게 무슨? 이 회사에서 농기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대요. 시골에서도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농기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죠. 민준 씨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물론 최종 결정은 민준 씨가 하셔야 해요. 마을을 떠나기 싫으시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이 기회가 민준 씨의 꿈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정비공으로 사는 현실. 그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민준의 대답에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날 밤 민준은 최노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민준은 서연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 좋은 기회구나. 너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야. 최노인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면 정비소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의 유산인데. 최노인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정비소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꿈이고 네 행복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걱정 마. 이장님 아들이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잖아. 그 아이가 돌아오면 내 정비소를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최노인의 따뜻한 격려에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결정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정말 기뻐요, 민준 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인가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울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조건이라기보다 제가 바라던 일인데요. 서연의 대답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민준은 서울로 이사했다. 자동차 회사의 농기계 개발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마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설렘도 있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지만 서연이 곁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다. 1년 후 민준이 개발에 참여한 첫 농기계가 출시되었다.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이 농기계는 시골 농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해바라기 마을은 이 농기계를 가장 먼저 사용한 곳 중 하나였다. 민준과 서연은 농기계 출시 행사를 위해 함께 해바라기 마을을 찾았다. 민준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최노인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네가 보내준 편지 덕분에 항상 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민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민준과 서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은근히 궁금해했다. 그래서 너희 둘은 언제 결혼하니? 최 노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준과 서연은 얼굴을 붉혔다. 아직 그런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럼 빨리 나눠. 뜨근이가 손주 얼굴 보기 전에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최 노인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지만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을 교환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은 서연을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해바라기 밭이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해질녘의 해바라기 밭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저도 몰랐어요. 단순히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왔다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날 줄은. 서연도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 씨, 사실 지난 1년 동안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 서연은 조금 긴장한 듯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합니다.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해바라기 밭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20년 전 김기철의 선행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난 것이다. 6개월 후 민준과 서연은 해바라기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결혼식장에는 김기철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저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네요. 아버지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연도 함께 예를 표했다. 아버님,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의 아내로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준과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서울과 해바라기 마을을 오가며 살기로 한 것이다. 민준은 계속해서 농기계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에 돌아와 정비소를 열기로 했다. 서연도 농촌의 숨은 명인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농촌 마을들에도 희망을 전하기로 했다. 5년 후 해바라기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적의 집수리와 농촌의 숨은 명인들 프로그램 덕분에 유명해진 마을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젊은이들도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민준과 서연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 사이에는 귀여운 딸 하나가 태어났고 이름은 해바라기로 지었다. 해바라기처럼 항상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어느 날 민준과 서연은 딸 해바라기와 함께 마을 해바라기 밭을 찾았다. 아빠, 이 꽃들이 내 이름이랑 같아요? 해바라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래, 우리 딸, 이 꽃처럼 너도 항상 햇빛을 향해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단다.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곳은 아빠와 엄마가 처음 만난 곳이란다. 서연이 덧붙였다. 정말요? 어떻게 만났어요? 해바라기의 질문에 민준과 서연은 미소를 교환했다. 엄마의 차가 고장났었어. 그때 아빠가 엄마를 도와줬지. 와, 그럼 아빠는 엄마의 영웅이네요. 해바라기의 순진한 말에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네 아빠는 정말 영웅이야. 그리고 네 할아버지도.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영웅들의 후손인 거야. 해바라기는 기쁘게 소리쳤다. 해질녘 세 사람은 해바라기 밭 사이로 천천히 걸었다. 황금빛 석양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민준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부부 신청한 프로그램, 우연히 고장난 차,
그리고 20년 전 아버지의 선행.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연아, 정말 행복해.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행복해, 민준 씨. 우리의 인연은 정말 운명 같아요. 서연도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 나도 행복해요. 해바라기가 두 팔을 벌려 부모를 안았다. 해바라기 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의 작은 속삭임은 바람결에 흩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졌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마을로 돌아가는 길, 민준의 정비소 앞에 한 낯선 차가 서 있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가 갑자기 멈춰서 여성의 말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대자비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공구함을 들고 차로 다가갔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해바라기 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김기철에서 김민준으로 그리고 작은 해바라기에게로 이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다.